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괜찮게 가져간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예상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상은 하지만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일어나면 시장의 그런 충격파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스러움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밀리고 혼돈 속에 좀 있었는데요. 이 발언 하나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의 20일 현지 시간 물가 상승세가 예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요런 기사들이 또 떴습니다. 반대로 이 델타 플러스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을 아주 장악하고 있죠. 보면 영국이라든지 미국 등 80여 국서 유행이다. 그죠? 여개국서 유행이고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190명.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190명이나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전파력과 위중증, 뭐 이환율, 면역 회피, 뭐 저 디테일하게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백신을 맞아서 많이 지금 1,000만 명 이상 맞았는데 그 백신에 대한 효능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 뭐 정부나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국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전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이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세가 짙어질까봐 우려스러움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좀 살펴본다면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이라고 하고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리스본에서 신규 확진자 60% 이상이 델타 변이다. 미국에선 2주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배로 증가. 이게 그냥 겁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좀 위중한 상황으로 또다시 이 델타 변이라는 이슈가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다. 아울러서 뭐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 변이를 일으켜서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델타 플러스라는 보고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 관련해서 결국에는 다시 백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휴마시스라든지 시젠 이런 종목 같은 소위 말하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뿜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먼저 시젠 보고 계신 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제가 어떤 과연 모멘텀을 붙여서 갈지 한번 지켜보자, 두고 보자 말씀드리고, 이 6만원대에서 지지라인을 좀 형성해주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이 갈 것 같다. 다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이게 여기를 뚫어버린다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은다면 그때 어떤 그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텨주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22평선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 당연히 홀딩 나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런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루 정도 이렇게 좀 강하게 뭐랄까요, 상승,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 났다 바로 양봉을 뽑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흐름 자체가 잘 나왔고 거래량도 실리면서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고 302평선 돌파 후에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은 여전히 좀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흐름 자체는 강한 흐름이 맞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내 302평선 좀 돌파하는 그런 다시 한번 양봉이 좀 나와주고 이 윗구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에 욕심부리자면 무중했던 권리락 가격이 98,000원을 돌파하는 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래도 뭐 차근차근 봉 쌓아가면서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가도 되니까 최소한 이 흐름이
이 300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그런 좀 돌파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박스권에서 소위 말하는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요 박스권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좀 봉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98,000원이란 요 금액대를 다시 복구를 좀 하면서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부터 한 10% 정도면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겠네요. 15% 정도까지는 아직 좀 갭이 벌려져 있습니다만 당장 양봉을 뽑지 않아도 조정을 받되 위로 가면서 조정받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되 그 봉들이 위로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눌렸다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좀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한번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지켜볼 만한 자리다. 지금 이 정도 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본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거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다 전부 같아요.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누가 더 시총 상위를 누가 꿰차느냐 뭐 이런 기사가 나왔듯이 시장에서 그야말로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이 되고 관심 있는 그런 테마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잘 몰랐던 종목들 뭐 세부적으로 찾아서 막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눌렸다가 테마가 붙는 종목, 뭐 시즌 같은 경우도 그게 하나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자리에서 과연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갭으로 좀 뜨면서 날아갔는데 여러 가지 많이 좀 고민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붙어주면서 충분히 좀 눌렸다가 나오는 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거나 혹은 홀딩하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매매하기가 그렇게 저는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좀 큰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주로 좀 슈팅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바싹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 스캘핑은 아니어도요 중장기나 아니면 스윙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을 잘 선정하시면 잘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이나 예전에 좀 갔다가 눌렸던 종목 잡아서 그게 수익 보는 경우는 요즘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뭐냐면 당장에 뭐 좀 반등했으니까 털어버리자 이 생각은 조금 금물인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끌고 간다. 조정을 엄청나게 받고 튀었다가 다시 밀렸는데 제대로 된 한번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과연 어디까지 과연 이게 시세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302평선 돌파는 시도 나오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 98,000원 요 금액을 과연 돌파 시도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좀 돌려 더 세우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급하게 지금 어떤 매도 버튼을 누르시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해진다면 충분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외국인이 좀 샀어요. 한 13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계속 팔다가 좀 순매수를 했고 아마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으로 의해서 미국에서 이제 워낙 그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좀 땡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스러움이 시장을 좀 지배적으로 눌렸었는데 파월 의장의 좋은 발언과 함께 외국인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뭐 4거래일째 계속 사고 있고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코스닥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970억, 기관이 880억 순매수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3,280포인트를 찍고 밀렸습니다만 다시 3,276포인트로 0.38%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홀딩하고 들고 가시면서 최대한 손실은 줄이시고 혹여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좀 보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오늘 아마 나왔을 텐데 2% 정도 사실은 공매도 수량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 공매도를 다 잡아먹는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수량 체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더 세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98,000원이라는
그 라인 최소한 우리가 무증전 정도 라인까지는 상승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 제가 영상 올리는데 이때부터 쭉 빠지셔가지고 정말 힘드셨었는데, 이왕이면 뭐 최소 11만원까지 이상 가줘야 이게 반타작 난 거기 때문에 무증하면서 이게 11만원 해도 22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16만원이면 32만원이었고요. 최소한 그러면 이 구간 갭으로 밀리면서 빠졌던 26만원까지는 상승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지금 물론 98,000 아직 못 왔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는 조금 더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그냥 빨리 나가자라는 것보다는 들고 가시는 게 맞죠. 벌써 이게 한 달 반 정도 동안 아주 고초를 겪으시고 이제 반등인데, 그것도 물량으로 또 털어버리면서 오히려 상승에 방해가 되는 것보다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강하게 갑자기 갭이 떠버리고 막 20% 막 30% 갭이 떠버리고 윗꼬리 달면서 쭉 밀리면서 거래량 터진다,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럴 땐 털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면 22평선 깨지 않고 52평선과 12평선에서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 추세를 깨지 않고 가보는, 지금 52평선 윗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들고 가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이 상승에서도 보면 20평선 돌파는 양봉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정도 타이밍이 되겠네요. 12평선을 깨는 갭으로 깨버리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그죠? 요 구간에서 그럴 때가 매도 타이밍이지, 지금 뭐 눌리면서 뭐 이틀 눌려도 52평선은 올라붙으면서 그게 지지해준다면 들고 가보는 게 맞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건 뭐 반등이 좀 나오니까, 시원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 쩐데리TV 제휴 콘텐츠 등록을 통해서 응원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실 수 있고요. 계좌 개설 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해주시고, 개설 확인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제휴 콘텐츠 쩐데리 조회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이제 유한타 고객이신 분들 있으십니다, 그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콜센터로 바로 전화해 주셔서 1588-2600 연락해 주신 다음에 제휴 등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휴 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컨텐츠로 요런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화면이라든지 또 요런 화면들 다 제공이 되니까요,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HTS 상에서요. 그리고 설사 뭐 이게 잘 활용을 하시지 않더라도 깔아 놓으시면 언제든 쓰실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울러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제휴 콘텐츠 등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한번 강하게 9만원 돌파하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한 시즌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